거울이나 체중계를 보며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올해 초에 저는 평소보다 약 12파운드, 약 5.4kg 정도 더 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당뇨병 환자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미 다시 궤도에 올랐고 몇 달 안에 예전 체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당뇨병 환자로서 체중 감량이 단순히 덜 먹고 더 움직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혈당을 목표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기 위해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준 6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음식, 운동 또는 어떤 습관이든 실제로 바꾸기 전에 저는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했습니다. 올해 초 저는 잠시 쉬며 가족과 여행하고 외식도 자주 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제 평균 혈당이 높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딸과 바닥에서 놀 때 점점 불러오는 배가 방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정말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느끼기 싫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자책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아 예전 루틴으로 돌아가 현실적인 기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예전 몸무게로 돌아가려면 최소 6개월 걸릴 걸 알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30일 만에 식스팩을 만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꾸준히 해야 했습니다. 제 규칙은 간단해졌습니다. 6개월 후 애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지금 제 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해야 했던 일은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체중 감량의 유일한 방법이 칼로리 적자, 즉 소모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이라고 동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몰라 매일 아침 하루 칼로리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몸무게를 쟀고 그것을 적어두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 하루 평균 칼로리는 약 2350칼로리였고 제 몸무게는 75kg, 즉 165파운드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 말은 2350칼로리가 제 유지 칼로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칼로리 적자가 필요해 간단한 온라인 계산기를 활용했습니다. 여기 보면 체중을 천천히 꾸준히 줄이려면 하루 250칼로리만 줄이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이라서 제 새로운 목표는 2100칼로리가 됐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체중뿐만 아니라 혈당에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대해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절대 가능한 한 적게 먹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저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따르는 규칙 중 하나는 80대 20 법칙입니다. 제 칼로리의 약 80%는 혈당에 좋은 음식, 즉 가공이 덜 된 식품, 살코기, 채소 같은 좋은 음식에서 나와야 하고 나머지 20%는 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요. 이런 초콜릿 바를 식단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중요해요. 저는 매일 먹진 않지만 만약 제한 때문에 전혀 못 먹는다고 느낀다면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목표가 250칼로리 줄이기였고 그걸 위한 간단한 규칙도 있어요. 탄수화물은 줄일 수 있고 지방도 줄일 수 있지만 단백질은 줄이면 안 돼요. 단백질이 가장 포만감을 주는 미량 영양소라서 그래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체성분 관리에 도움이 돼요.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바로 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음식에 관해 가장 크게 변한 점은 아침에 거의 배고프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식단에서 250칼로리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식사를 완전히 거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칼로리 적자를 만들 수 있지만 추가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아침 내내 점심까지 혈당이 완벽하게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아침을 걸으면 250칼로리가 아니라 400칼로리를 줄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당뇨병 때문에 좀 까다로워집니다. 저는 인슐린을 전혀 만들지 못해 주사로 맞아야 하며 용량 조절이 항상 쉽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면 혈당이 낮아지니 이때는 단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칼로리 목표를 지킬 때 이런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아침을 걸으며 약간의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150칼로리씩 남겨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끔 저혈당이 올 때도 칼로리 목표를 넘기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저혈당은 실제로 생기거든요. 다음으로 제 체중 감량 루틴에서 중요한 부분은 운동이에요. 저는 무리하거나 금방 포기할 일은 시작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표는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일주일에 4번 고르는 것이었어요.
저는 개인 트레이너와 2번 운동 세션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력, 가동성, 그리고 기능적인 움직임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45분 정도 되는 긴 산책도 2번 하고 있어요. 산책의 좋은 점은 어디서든 언제든 그리고 날씨만 괜찮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와 함께 달리기로 산책을 대체할 수도 있지만 산책이 제 기본이에요. 간단하고 스트레스도 적어 꾸준히 유지하기에 더 안전한 선택이에요. 참고로 지금 당장 운동을 할 수 없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벼운 신체 활동이라도 도움이 되니까요. 게다가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체중 감량에는 운동보다 무엇을 먹는지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식단에 신경 쓰고 계시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제 경험상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전반적으로 기분도 더 좋아지게 해줍니다. 인슐린 감수성에 대해 말하자면 이 새로운 루틴을 시작하면서 혈당 수치도 크게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후 말씀드리고 먼저 제 여정의 다음 중요한 요소인 진행 상황 추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체중을 재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계의 숫자는 종종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건 오해를 부를 뿐 아니라 의욕도 꺾습니다. 하지만 체중계 숫자가 변하지 않아도 제 몸은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육을 만들고 지방을 태우며 전반적인 체성분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저는 Humane Health Body Ford로 모든 변화를 추적하고 있어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위에 올라가는데 이 기기는 집에서 인바디 스캔을 할 수 있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 체성분 분석기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이 기기가 앱과 연동되어서 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저의 전체 건강 점수, 체중, 신진대사, 나이, 근육량, 체지방률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두 가지 지표는 체지방률과 골격 근량입니다. 체지방률은 낮추려고 하고 있고 골격 근량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지방률이 줄어들고 골격 근량이 늘어나고 있다면 체중계 숫자가 그대로여도 제 식단과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앱은 내 몸에서 근육과 지방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 정보는 앞으로 운동 시 집중할 부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성분 분석기와 인터랙티브 앱 덕분에 제 다이어트 여정이 훨씬 더 재미있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제 체중 감량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다음 단계는 혈당 관리입니다. 저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착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혈당 수치를 데시리터당 70에서 140mg 사이의 이상적인 범위로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혈당이 높아질 때마다 몸의 균형이 깨진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피곤하고 탈수된 느낌이 들고 실제보다 더 배고픈 경우가 많아요. 이로 인해 쉽게 과식하고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즉 더 건강하게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저를 더 인슐린에 민감하게 만들어주고 혈당을 목표 범위 안에 더 자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제 인슐린 필요량도 줄었고 인슐린 용량도 꽤 많이 낮춰야 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다시 올리기 위해 추가로 탄수화물을 먹어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칼로리 적자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는 좋지 않죠. 그래서 저처럼 식단이나 운동을 비슷하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꼭 의사와 상담해서 새로운 루틴에 맞게 약을 조절해야 해요. 이제 정말로 체중 감량에 진지하다면 제 목록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칼로리 계산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요.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혈당을 잘 관리하며 꾸준함을 유지하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진짜 이유를 찾게 되면, 즉 당신만의 왜를 찾게 되면 꾸준히 실천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이 영상에서 말한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만의 왜를 생각해 보세요. 왜 살을 빼고 싶은가요?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의 이유를 적어주세요. 저도 제 이유를 남길 테니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주길 바랍니다. 문제는 당뇨병이 때때로 혈당이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게 만들어서 체중 감량이 정말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저만의 혈당 관리 비법 30가지를 정리해 봤어요.